강원 북부 접경 지역 5곳과 속초를 묶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진 건데 출마 후보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한 리조트가 30년째 사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당시 자료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의료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대가 높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나노바이오 시스템 센터가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누군가 내 땅을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를 둘러싼 분쟁,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홍천군의 한 대형 리조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30년째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당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군의 한 대형 리조트 인근 도로. 토지 소유주인 도영인 씨는 최근 도로 옆 산림 개발을 위해 홍천군을 찾았다 당황스러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매로 해당 도로와 인근 산림을 취득했는데 이 도로가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홍천군의 한 리조트 진입도로입니다. 이곳은 1990년대 리조트가 들어설 당시 리조트 측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홍천군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아직 개인 소유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조트 측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을 매입해 관리 권한과 함께 홍천군으로 넘겨야 했지만 하지 못한 겁니다. 보상 문제는 지금까지도 매듭져지지 않았습니다. 비관을 청구하고 나중에 완공 후 홍천군에 이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은 지금 하는 게 거의 맞을 텐데 이제 서류가 이게 그 당시에 보통 공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않다 보니까. 도시는 홍천군과 리조트 측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올해 초 홍천군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 책임은 리조트 측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군도로 지정을 해놓고 임의 사용을 했잖아요. 불법으로 사실상 당연히 통행료는 줘야 되는 건데 군의 묵인하에 불법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30년 동안 쓰고 있다 그 얘기죠. 리조트 측은 토지 소유주를 한 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만한 협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민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공익보상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의 인구는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9년 기업도시 조성이 완료된 이후 이렇다 할 의료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업도시에 대학병원 분원 수준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조성된 지 5년째를 맞은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공공기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전무해 유령도시로 불렸습니다. 2024년 현재 기업도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정면은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29,946명에 이릅니다. 기업도시 당초 목표였던 인구 3만 자족도시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병원 시설이 없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차로 20여 분 떨어진 도심병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응급실 등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 인프라가 많이 안 좋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픈데 이런 데 있으면은 이거 내과, 정형외과 이런 큰 찜막한 건 있는데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저쪽 무실동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이 기업도시에 들어섭니다. 원주 연세의료원은 지난 21일 지정면 가곡리 17,000제곱미터 부지에 분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 병원 부지로 현 병원 인근, 혁신도시 등을 검토했지만 병원이 없는 지역에 기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 부지로는 기업도시 내 두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의료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준공업 지역 용도로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아직 위치를 밝힐 수 없지만 다음 달쯤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연세의료원은 설계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하반기면 제2병원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기업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원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 임기 이 병원 신설을 병원과 협의해왔다며 차질 없는 병원 건립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준성 예비후보는 원주 기독병원 이 병원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나노바이오 시스템 센터가 26일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스콘신대 나노바이오 센터는 나노의약품 공동연구 활성화와 전임상 의약품 개발, 연구인력 육성 등을 위해 2018년 설립된 센터인데요.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정책 기술 교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강릉 선거구에 4선인 권성동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강릉 선거구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김한근 전 강릉시장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3명이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없이 권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동액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 재선인 이철규 국회의원의 당수 공천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45일 앞두고 강원 북부 접경지역 5곳과 속초까지를 묶는 기형적인 선거구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초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출마 후보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선거구 획정안은 현재 강원 지역 국회의원 정수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구는 현재와 달리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는 춘천 일부 지역과 철원 하천 양구를 묶은 춘천 을 선거구,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인구 상한을 넘어서면서 단독으로 2석을 만들고 속초 인제 고성과 철원 하천 양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양양을 강릉에 합치는 방안을 권고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동북부에서 영서북부까지 접경지역 5곳에 속초까지 묶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과 속초를 합친 면적은 서울의 8배, 강원도 전체의 30%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철원군청에서 고성군청까지 186km 떨어져 있는데 승용차로도 3시간 20분이 넘는 거리입니다.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차이가 크다 보니 국회의원 한 명이 6개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여야 각 정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상대당을 비판하면서도 적어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선거구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각 정당 공천 심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21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공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안 대로 돼버리면 재공고를 아마 하고 굉장히 이제 공천 심사도 늦어지고 유권자들도 혼란.
여야는 당초 강원 지역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전체 선거구 획정 협의는 결렬된 상황.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26일) 새벽 1시 30분쯤 횡성군 횡성읍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주민 1명을 포함해 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발화 원인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5일 새벽 3시 17분에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부상을 입고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주택으로 쓰인 2층에서 났으며 2층 거주자 59세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인숙인 3층에선 투숙객 등 3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3분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한 마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 공사 중이던 39세 B씨 등 작업자 2명이 4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토요일 저녁 6시 48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의 등산로에서 등산객 11명이 폭설에 고립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이날 선자령에 올랐던 등산객 남성 7명, 여성 4명 등 모두 11명이 양떼목장 쪽으로 하산하던 중 등산로가 눈으로 덮여 길을 잃자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립된 등산객은 신고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폭설 중에 선자령을 찾았던 등산객 3명이 고립돼 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많은 양의 눈이 내린 뒤에는 등산로가 눈으로 뒤덮여 길을 잃기 쉽다며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원주를 찾아 원주 갑을 선거구에 각각 단수공천한 박정아, 김한섭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원주 혁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총선 15호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이른바 함께 누리는 문화공약의 세부 과제들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한 위원장은 원주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시장 일대에서 거리 인사를 벌였습니다. 한 위원장의 원주 방문은 올 초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6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춘천 호수국가 정원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의원은 26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중도와 하중도, 붕어섬을 잇는 네트워크 정원 조성과 2025년 정원산업박람회, 203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춘천 호수국가 정원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